안녕하세요. 트윅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이 대중에게 유명세를 탄 것은 아무래도 알파고 때인 것 같은데요. 알파고 이후에도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게임 플레이어를 강화학습으로 학습시켜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후에 강화학습은 게임, 캐릭터 모션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로봇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론적인 내용도 다루겠지만 먼저 실질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이나 로봇,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할 때 필수적인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게임 자체가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기도 하죠.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에게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물론 적용이 가능하지만 학습을 위해 많은 경험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은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용이하죠. 저는 다양한 분야 중에 로봇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 시뮬레이터 중에 강화학습에 특화된 시뮬레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에서 개발 중인 아이작 짐입니다. 강화학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학습이 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는 특히 복잡한 문제를 풀수록 더욱 심화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2018년도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로봇손을 이용하여 카메라에 원하는 큐브의 면이 보이도록 조작하는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연구입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학습을 시켜야 했을까요? 논문에 따르면 16개의 코어를 가진 384대의 PC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8대의 GPU를 가진 PC를 이용하여 50시간 정도의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매우 크게 들고 유지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성능을 만약 한 대의 PC에서 학습을 시켰다면 1시간 분량의 경험 데이터 수집에 약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GPU 병렬화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왼쪽 그림 A는 기존의 강화학습 경험 데이터 수집 방식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CPU를 활용하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경험 데이터를 모아서 램에 저장하게 됩니다. 배치 크기만큼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제 폴리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를 GPU 메모리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GPU에서 업로드된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폴리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램 영역으로 내려주고 업데이트된 그 폴리시 넷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그 다음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CPU, GPU 영역 간 데이터 이동에 따른 병목 현상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이작심에서는 모든 연산 과정을 GPU에서만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CPU 램 영역과 GPU 사이에 데이터 전송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게다가 CPU는 메시지 프로세싱 인터페이스와 같은 병렬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코어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반면 GPU는 CPU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규모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렬화된 시뮬레이션에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앞의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연구에서 384대의 고성능 클러스터가 필요했던 연구를 고작 한 대의 PC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작짐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현업에서 강화학습이나 다른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참기 힘든 것은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거대 언어 모델이다 뭐다 해서 아무리 빠른 장비를 써도 한 번 학습에만 수개월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이작짐은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메모리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예제는 프랑카 판다 로봇을 이용한 박스 피킹 플레이스 작업 학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환경을 보시면 먼저 로봇 팔이 있고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박스가 각각 놓여져 있고요. 각 환경은 독립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옵션 변경을 통해서 영향이 서로 미치도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작짐은 매 스텝마다 각 환경의 정보를 텐서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위와 같이 직렬화한 단일 텐서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환경 정보는 로봇의 예를 들면 관절의 위치나 속도 아니면은 이 엔드 이펙터라고 불리죠. 이 팔끝에 대한 포즈 정보도 담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물체의 포즈 정보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봇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로봇 팔이 될 텐데요. 로봇 팔에 대한 액션 데이터셋도 함께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각 스텝마다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을 텐데 그 보상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에피소드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종료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플래그 데이터 또한 함께 포함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GPU는 아시겠지만 병렬화에 아주 특화된 장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환경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단일 텐서 벡터를 빠르게 병렬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이작짐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같이 설치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